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촌치킨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이 상장사명은 교촌 F&B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먹는 그 교촌치킨의 이 상장사죠. 근데 이 교촌치킨이 이 상장을 한 이후에 할 때 이제 그 공모자금을 갖고 여러 이제 직영점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더 늘리지도 않고 더 줄이지도 않고 국내에서는 그냥 교착 상태로 가고 있고 해외에 공격적으로 이 교촌치킨을 해외에 오픈하고 있죠. 특히 미국이나 우리 한국 K 컨텐츠가 많이 공개되어 있고 인지도가 있는 곳에다가 이 교촌치킨이 이 K 치킨 해가지고 이 지점들을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서 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면서 이제 가격 저항이 생겼어요. 특히나 이제 배달비까지 포함하면 3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쉽사리 그 치킨 한 마리를 교촌에서 시켜 먹기는 어렵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 중저가 10,000원 정도 하는 거의 반값 정도밖에 하지 않는 그 시장표 치킨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게 좀 우습긴 하죠. 그만큼 교촌 치킨은 국내에서 성장성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교촌치킨은 지방의 이 지역 본부,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대부분 그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지역 본부권을 사가지고 권리를 사가서 자신이 거기서 중간 마진을 띄어서 또 가맹점을 모집해서 거기서 이제 또 해먹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교촌은 이 지방에 있는 이 지점들을, 그러니까 지역 본부를 직영으로 다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곧바로 가맹점의 그 원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런 마진을 띄어가는 구조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추가적인 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아도 수익성을 본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지역 본부가 띄어먹던 그 마진을 본사 마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쉬운 작업은 아니죠. 왜냐면 지방에서 이 지역 본부를 착실히 몇십 년 동안 이게 키워온 사람들한테는 하루아침에 자기 밥그릇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이 저항이 만만치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교촌에서 지금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까지 교촌은 대대적인 국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지역 본부를 직영점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작년에, 그러니까 올 연초에 1분기 때는 아시안컵하고 월드컵 예선 같은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서 이 교촌 치킨이 그런대로 좀 팔려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하지만 이런 스포츠 이벤트는 그 말 그대로 이벤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익을 가져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반짝하는 것이죠. 올해 이러한 반짝 특수가 올 7월 달에 있을 파리 올림픽 때 또 이런 이 치킨에 반짝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요번 1분기 실적은 교촌에게 있어서 이 축구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전이 그 나름대로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 동남아 지역과 미국, 일본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제 이 점포를 이제 신규로 출점하거나 시장을 넓혀가려고 해외 시장에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분기 때 글로벌 매장 수가 71개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가격을 국내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으면서도 해외에서 이러한 가격에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출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프랜차이즈의 사업 구조를 보면 공급업체라고 해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이를 교촌 F&B에 받아서, 그러니까 중앙이죠, 본사에서 받아서 이런 것들을 물류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그 가맹점들에게 보내주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마케팅이나 연구개발비 이런 걸 다 본사에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 관리도 본점에서 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러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데서 또 수익을 얻어가면서, 그리고 또 가맹점을 낼 때 거기서 보증금이라고 또 받고, 이런 가맹 수수료를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촌 F&B가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요. 이 직영점, 그러니까 그 가맹점주들과
이 본사의 이해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 지점들을 내거나 하면 영업권이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가맹점끼리는 서로 박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교촌은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지점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 돌아다니다 보면 웬만한 데 교촌을 번화가인 곳에서는 뭐 한두 개 정도는 꼭 보게 될 정도로 교촌은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는 거의 대부분 깔린 만큼 깔렸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현재 매출액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 쪽에서 전체 매출액의 92%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매출액이 이쪽에서 교촌치킨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촌 F&B는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교촌치킨에 의존한 그런 매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번 1분기 실적을 놓고 볼 때 매출 외형이 줄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외형이 줄었지만 매출 원가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급증했죠. 이게 가장 중요한, 치킨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바로 육개라는 닭입니다. 닭 가격이 하락하면서 거기서 마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육개 가격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육개 가격이 하락이 계속 가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 교촌 F&B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으로 반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영업이익단 아래로도 당기순이익도 78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더블이 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최대 주주가 뭐 69.38%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경영권은 확실하게 안정권에 있고 또 이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될 뿐이지 그거 외에는 경영권은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화되어 있고 또 이 최대주 지분이 69%나 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연말에 실적이 좋을 경우 고배당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자사 취득과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사 소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통 물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오히려 거래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겠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안정적이다고 하면 교촌치킨은 주식을 다 사들이고 그냥 상폐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왜냐면 경영권 승계를 할 때 PF나 이런 쪽은 이런 거의 독과점 업체들을 좋아하는데 나름대로 교촌이 업계 3위 정도 되는, 예전엔 한 몇 년 전만 해도 교촌이 업계 2위였지만 지금은 3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 기반 그리고 또 해외에도 이 교촌치킨이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PF가 M&A에 대해서 욕심을 낼 만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권 승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최주주 입장에서는 뭐 기업을 매각하고 자식에게 현금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교촌 F&B를 보면 작년 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작년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육개 가격이 급등한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가격을 3번이나 올리면서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이제 가격을 이제 올리는데 가장 앞장선 게 이제 교촌 F&B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한테는 좀 미운 털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교촌 치킨이 제일 먼저 2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외형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수익을 늘렸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적정 주가는 10,000원 이상으로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되긴 하죠. 하지만 교촌 F&B는 매출 외형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출 외형이 줄면서 경기 침체일 때 대응해서 이제 이 비용을 줄여놓은 그런 구조 속에서 수익이 나는 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성장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줄여서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촌은 10,0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출 외형의 감소를 멈추게 해야 되고 또 비용의 감소는 계속 지속해야 되는 그런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교촌 F&B의 수익성, 이 플러스가 난 수익성은 그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수익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촌 F&B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주가가 이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는 훨씬 낮다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